안녕하세요. 수학독학입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 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인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인수라는 것은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자,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그 곱으로 나타냈을 때의 각각의 식을 가지고 인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해볼게요. 이 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럴 때 어떤 하나의, 얘는 다항식이죠, 그죠? 다항식. 어떤 하나의 다항식을, 이것도 하나의 다항식이고 이것도 하나의 다항식이라고 봤을 때 어떤 하나의 다항식을 두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에 더하기 얼마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다항식의 곱으로서 표현된다면 그때 이 각각의 다항식들 있죠, 얘들 가지고 인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죠? 인수. 그러니까 x-2도 하나의 인수, x 더하기 1도 인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한다는 뜻은 어떤 하나의 다항식을, 이렇게 생긴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서 나타내면 된다. 어떤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으로 나타내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과정을 전개한다라고 하죠, 그죠? 전개. 반대로 이것을 인수분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인수분해. 자, 그래서 이 앞전에는 전개하는 방법을 배웠다면은 지금부터는 반대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배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서 정리해 볼 텐데요. 이 인수분해 공식은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기가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 지난 시간까지 했던 곱셈 공식 있죠? 전개했던 거, 그거 반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외우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 전에 인수분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생각인데요. 자, 공통인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요. 자, 지금처럼 어떤 다항식에서 보시면 하나의 항을 봤을 때 여기도 m이라는 문자가 곱해져 있고 여기에도 m이라는 문자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통의 인수가 있구나,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숫자나 문자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문자 또는 숫자가 있다면 밖으로 빼서 묶어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분배법칙 하던 거 있죠, 분배법칙. 분배법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m이랑 어떤 수를 곱해서 다시 얘를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a가 있으면 되겠죠, 그죠? m 곱하기 a가 ma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m과 또 전개했을 때 mb가 나오면 되니까 여기 b가 있으면 되겠고 가운데가 지금 더하기니까요. 여기도 더하기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죠?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문자 또는 숫자가 있을 때는 공통의 인수로서 이렇게 밖에 빼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인수분해의 방법이고요. 가장 먼저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공통인수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것을 한번 인수분해 해보면요. 자, 지금 공통으로 포함된 인수를 찾아야 되는데, 자, 보시면 4x제곱은 이렇게 봐도 되겠죠. 2 곱하기 2가 4고 x제곱은 x 곱하기 x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빼기 2xy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고요. 여기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통으로 밖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x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2x가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여기가 곱하기다. 곱하기는 물론 여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것을 이 괄호 안에 써주시면 되는데, 이 첫 번째 항에서 남은 것은 2x가 또 남아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2x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서는 y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y라고 써주시면 되고, 이 가운데는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라고 써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전개해보면 이렇게 전개하면 4x제곱 될 거고요.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식과 같구나, 즉 제대로 인수분해 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인수분해 공식은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오른쪽에서 이 왼쪽으로 전개하는 방법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 공식 그대로 똑같기 때문에 외우기는 쉽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외웠다면 이것도 바로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이것이 인수분해다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식에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있는데,
이 2ab라는 항을 그냥 ab 더하기 ab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b 더하기 ab가 2ab니까 이렇게 써보고 더하기 b제곱이 있다 이렇게 한번 써보면요, 보세요. 자, 좀 전에 했던 생각인데 공통인수로 묶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여기 a제곱은 a 곱하기 a죠, 그죠? a 곱하기 a. 그리고 여기 또 a가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얘들 둘을 a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요 a와 요 a를 묶어버리면 남아있는 게 a와 b가 남으니까 여기 a, b라고 쓰고 가운데 더하기니까 더하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항을 공통인수로 묶어본 거고요, 이게. 자, 다음에 자,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항도 공통인수로 묶어볼게요. 여기 b가 있고 b제곱은 또 b 곱하기 b니까 여기도 b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를 밖으로 묶어내고 남은 a와 b가 또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괄호안에 써주시고 가운데 여기가 더하기니까 더하기라고 써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끼리 공통인 인수로 지금 묶어본 거고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다시 여기 a 더하기 b가 똑같잖아요, 그죠? 아, 얘도 공통인수로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a 더하기 b라는 것을 하나의 숫자로 보고 이렇게 앞에 묶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b를 앞으로 뺐다 라고 생각하면 다시 괄호해 주시고 남아있는 문자인 이 a와 b를 여기에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지금 더하기가 남아있으니까 여기에도 더하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a 더하기 b를 하나의 숫자라고 봤을 때 요렇게 분배법칙 되면 얘가 되는 거고요, 요렇게 분배법칙 되면 얘가 되는 거겠죠, 그죠? 아, 그러니까 제대로 인수분해 되었구나. 즉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가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이 첫 번째 이 식이 요렇게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밑에 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얘도 유도하는 방법이 여기만 마이너스 하면은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공식을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이것을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자, x제곱이 있고 8x가 있고 더하기 16이 있다. 얘를 인수분해하라 라고 한다면 이 구조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수의 제곱이죠, 그죠? 이게 x의 제곱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6이 보면 4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a제곱, b제곱 이렇게 양 끝에 제곱인 항이 있으면 가운데가 혹시 2 곱하기 여기 a, b는 제곱 밑에 있는 이 a와 b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x와 4가 여기에 들어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x 곱하기 4 이만큼이 8x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 구조를 정확하게 맞추고 있구나, 이 구조를 만족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는 어떻게 적으면 된다는 거죠? 이 x제곱 밑에 있는 이 x와 이 16은 4의 제곱이니까 이 제곱 밑에 있는 4를 여기에 x 더하기 4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적으라 라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x는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보면 되고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 이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이 혹시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 있는 이 x 곱하기 3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이만큼이 6x 맞잖아요, 그죠? 6x. 그러니까 얘가 맞죠, 그죠? 아, 이러면 구조상 이 밑에 있는 x와 3이 이 괄호안에 들어가서 x, 3 이렇게 쓰면 되고, 자, 보세요. 이 가운데가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라고 써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을 봤을 때 이런 구조를 만족하고 있는가, 구조를 보면서 바로 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계산해 버린다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는 이 우리가 구조를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이 공식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건데요. 일단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 제곱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떤 다항식의 제곱 이런 형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2의 제곱 혹은 뭐 3x 빼기 2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괄호 앞에 숫자 2 혹은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붙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완전 제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자, 쉬운 구조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의 전제는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1인 형태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x 1차의 개수와 여기 들어갈 숫자와 이 마지막 상수 한간의 관계를 한번 볼 거다. 그래서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좀 전에 했던 예시로 한번 살펴봐 드리면은 보세요. 여기가 8x일 때 여기가 아까 16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x제곱, 여기가 4의 제곱 하면서 여기가 2배의 x 곱하기 4, 그러니까 이만큼이 8x, 얘를 만족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공식으로 보면 a제곱 2ab 더하기 b제곱 형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면 된다. 즉 여기도 x 더하기 4의 제곱이 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자는 건데, 자, 여기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이 8 있죠, 8. 얘를 이 8만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얼마가 되어야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될까, 이런 겁니다. 자, 구조를 보니까 가운데가 2ab로 돼 있잖아요, 그죠? 자, b가 지금 4라고 봤을 때, 자, 이 8이라는 것은 이 2 곱하기 b가 8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를 빼고 생각하면 이 b를 제곱한 것이 이 자리에 있으면 된다, 이런 거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4를 제곱한 것이 이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보세요. 자, 이 가운데 있는 x 1차 항의 개수 8, 얘를 나누기 2를 하고요. 나누기 2를 하는 이유는 여기가 2ab 형태니까 이 2를 없애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2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곱한 값이 이 상수항에 있으면 된다. 그러면 완전 제곱이 된다는 건데요. 자, 이거 약분하시면 이 부분이 4의 제곱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16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x 더하기 4의 완전 제곱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보세요. 자, 아까 전에 위에서 본 예시를 다시 한번 적어봤는데요. 자, 이것도 구조를 보시면 x 1창의 개수 마이너스 6 있죠, 그죠? 얘를 마이너스 6을 2로 나누고요. 그런 다음에 제곱을 했을 때 얘가 되는가, 그것을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빈칸이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9가 이 자리에 있으면 완전 제곱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자리가 아까 전에 9가 맞았죠, 그죠? 자, 그리고 반대로 문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 x제곱의 개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9, 즉 3의 제곱인데 1창의 개수가 얼마면 여기가 완전 제곱이 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건데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다시피 1창의 개수, 이 네모를 반으로 나누고 제곱한 값이 이 상수항이면 된다, 즉 3의 제곱이 되면 된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겠죠. 2분의 네모, 즉 어떤 수의 제곱이 9가 되는 그런 값은 뭐냐, 그때 이 괄환에 들어갈 값은 플러스 3을 제곱해도 9가 되고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9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2분의 네모가 될 수 있는 값은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 양변에 2를 곱하면 네모는 플러스 6과 마이너스 6이 있다, 이렇게도 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플러스 6x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가 x 더하기 3의 완전 제곱이었을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6x였다면 여기가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이었겠죠, 그죠? 가운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완전 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이 1창의 개수,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x의 1차 더하기 상수항 이렇게 있을 때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1창의 개수를 a라고 해보고 상수항을 제가 b라고 한다면 이 1창의 개수인 a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그 값이 b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한글로도 정리해 두세요. 1차 항의 개수를 나누기 2를 하고 제곱한 값이 상수항이 되면 된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 배울 인수분해 공식은 합차 공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합과 차로 된 이런 형태의 전개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하면 된다, 이런 것 배웠었죠, 그죠? 자, 오늘은 반대로 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의 이런 식을 보면 이렇게 합과 차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면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것을 실제로 공식 유도하는 방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사이에 자, 플러스 ab와 마이너스 ab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플러스 ab에다가 마이너스 ab 하면 이 둘이 사라지니까 원래 이 식과 같은 형태죠, 그죠? 이 식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임의로
플러스 AB 마이너스 AB를 만들어 줘 봤고요. 자, 그런 다음에 공통 인수로 또 묶어보는 것 할 건데요. A제곱이랑 AB에서 둘 다 A가 있으니까 A로 한번 묶어내면 여기가 A가 있어야 A제곱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더하기 B, 그러면 이것이 바로 AB 해서 이 두 개의 항이 공통 인수로 묶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보시면 B와 B가 공통 인수인데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로 한번 묶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남는 부분이 여기가 플러스 A가 있어야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B제곱이 되려면 플러스 B가 있어야 마이너스 B와 플러스 B를 곱해서 마이너스 B제곱이 탄생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위에 항 두 개를 공통인수로 묶어봤고, 그랬더니 다시 A 더하기 B, A 더하기 B가 공통인수로 있구나. 그러니까 A 더하기 B로 밖에 묶어내면, 자, 이렇게 전개했을 때 얘가 나오려면 여기 A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전개했을 때 얘가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B가 있으면 된다. 자, 따라서 봤더니, 자,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A와 B를 더한 것과 A와 B를 뺀 것의 곱으로써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예시를 한번 보면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있다. 자, 어떤 수의 제곱에다가 빼기 제곱,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은 이 4도 2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2x의 전체 제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바로 4x제곱이고 빼기 y제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2x와 y가 그냥 a와 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 형태는 a 더하기 b A 빼기 B 합차가 되더라. 그러니까 2x와 y가 이쪽에 오시면 됩니다. 2x 더하기 y, 2x 빼기 y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끝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해서 x 더하기 상수, x 더하기 상수꼴 이런 전개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 했었죠, 그죠? 가운데 1차항의 개수가 여기 상수끼리 더한 값이 들어가고 이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곱한 것이 들어간다라는 것 지난 시간까지 다 했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구조를 보면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된다. 이것을 연습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공식 유도부터 한번 해보죠. 자,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식을 한번 전개해보면 x제곱에 ax에다가 bx 이렇게 되겠고 ab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거 두 개의 항에서 x가 지금 둘 다 들어있으니까 x를 밖으로 빼고 x 더하기 a라고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 x제곱, 이렇게 하면 a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항에서는 b가 둘 다 있으니까 b로 묶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남는 게 x 더하기 a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했더니 x 더하기 a, x 더하기 a가 또 공통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 더하기 a를 공통 인수로서 밖으로 빼내면 괄호원에 남는 것은 이 x와 플러스 b겠죠, 그죠? x 플러스 b가 남는구나. 따라서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구나 라는 걸 확인했고요. 자, 그래서 이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구조. 자, 이 1차항의 개수는 어떤 두 수를 더한 값이 여기 있으면 되고 이 상수항은 어떤 두 수를 곱한 거죠, 그죠? 얘는 합, 얘는 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식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차항의 개수는 이 7이라는 수가 어떤 두 수의 합이 되어야 되고요. 8이라는 수는 어떤 두 수의 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두 숫자를 찾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4 중에서 뭐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8 이럴 수도 있고, 혹은 마이너스 4 곱하기 2도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죠? 이런 숫자가 있을 수 있고, 혹은 1 곱하기 8을 해도 8인데 예를 들어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8 해도 마이너스 8 되고요. 혹은 1 곱하기 마이너스 8 해도 마이너스 8이 되잖아요, 그죠? 이 두 수들을 곱했을 때, 이 말이에요. 곱했을 때 마이너스 8 되는 숫자들을 여러 개 찾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얘와 얘를 더했을 때 플러스 7이 되느냐, 그게 핵심이란 말이죠. 더했을 때 플러스 7이 되느냐, 얘는 안 되죠, 그죠? 얘는 안 되고, 얘와 얘를 더했더니 여기가 플러스 7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마이너스 8 얘 하면 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숫자가 아니고 얘와 얘로 곱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로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 곱하기 8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더하기 8에다가 x가 곱해져 있구나. 그게 바로 x제곱 7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분의 결과는 여기 곱해진 두 숫자 있죠? 얘와 얘로
요렇게 쪼개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x 빼기 1, x 더하기 8 이렇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했을 때 보시면 마이너스 1과 8을 더한 것이 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8을 곱한 것이 얘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x-1, x 더하기 8이 되겠다 이런 거고요.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 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숫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1 곱하기 3이 3인데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냐 혹은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냐 이거겠죠? 그죠?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얘와 얘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2 되니까 안 되고, 자, 이만큼이 더하면 마이너스 2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거 뭐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1로 적어 주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 순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는 2차식의 인수분해 두 번째인데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전개하는 방법은 앞에서 이미 배웠었고요. 오늘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인수분해하는 방법 배울 겁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전개해서 공통인수로 묶으면 공식 유도가 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acx제곱 더하기 adx bcx 더하기 bd. 자, 이렇게 전개해 봤고요. 자, 이 상태에서 공통인수 axx에서 ax를 밖으로 빼면 여기서는 cx가 남을 것 같고요. 그래야 곱했을 때 ac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남는 것은 ax를 밖으로 빼면 d만 남네요, 그죠? 요렇게 cx 더하기 d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b와 b만 공통인수잖아요. 그러니까 b를 앞으로 빼면 남는 것이 cx 더하기 d가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다시 cx 더하기 d, cx 더하기 d가 공통인수, cx 더하기 d를 앞으로 빼보면 남는 것이 ax에다가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ax 더하기 b가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유도된 공식이 얘와 얘가 자리가 바뀐 요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공식 유도는 해봤는데요. 자, 이것을 실제로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으니까 한번 이 방법을 잘 따라와 보세요. 일단은 구조를 한번 확인하면 이 x제곱 앞의 개수, 어떤 숫자는 두 수의 곱으로 표현된 거죠, 그죠? 어떤 a와 c가 곱해져서 숫자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을 살펴보면 어떤 두 숫자 b와 d가 곱해져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창의 개수 ad 더하기 bc는 이 a와 이 d가 곱해진 값에다가 그게 ad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c와 b가 곱해진 값, 즉 bc겠죠, 그죠? 그 둘이 더해진 값이 이 1창의 개수인 AD 더하기 BC가 돼야 된다, 이런 구조인데요. 자, 이런 구조를 만족한다라고 하면 자, 여기 식이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A 옆에 X를 붙이고 AX 더하기 B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 C 옆에 X 적어서 CX 더하기 D 이렇게 적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실전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 2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는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치셔야 되는데요. 조금만 연습하다 보면 빨리 되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잘 보시고 연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2창의 개수 3이 있는데 이 3을 두 개의 수의 곱으로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곱해서 3 되는 숫자 3 곱하기 1 혹은 뭐 1 곱하기 3 해도 되겠지만 편하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여기도 어떤 두 숫자의 곱으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부호는 좀 이따 생각하고 2 곱하기 1 이런 거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죠? 2 곱하기 1.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도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 곱하기 2도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죠? 자, 문제는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 봤다시피 A와 C가 있고 B와 D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가운데 1창의 개수 있죠? 얘는 이 A와 D가 곱해진 값에다가 C와 B가 곱해진 값 AD와 BC가 더해져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만들어져서 항상 이 값이 돼야 된다. 즉, 그래서 1창의 개수를 보니까 1창의 개수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 생략된 거죠, 그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크로스로 이렇게 곱해서 3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 1과 2를 곱하면 플러스 2.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됐죠, 그죠? 이러면 제대로 구조가 맞춰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에다가 x를 붙이고 1에다가도 x를 붙여서 3x 더하기 2 이렇게 적는 거고요. 3x 더하기 2, 그 다음에 x 빼기 1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x 더하기 2에다가 x 빼기 1이
곱해져 있는 이런 구조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게 답이거든요. 실제로 이 식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여기 3을 1 곱하기 3 이렇게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1 곱하기 3이라고 적었다고 해볼게요. 그래놓고 이 부분을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적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6,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마이너스 1, 그러면 5인데,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여기 숫자를 순서를 바꿔본다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과 여기가 2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하면 2니까 마이너스 1 맞구나. 이렇게 항상 크로스로 곱해서 그 곱한 값의 합이 여기 1창의 개수가 돼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구조를 만족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xx를 붙이시고 1x 더하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 빼기 1이겠죠? 그리고 3x 더하기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이런 2차식을 인수분해해라 라고 했다면은, 자, 일단 이 4를 어떤 두 수의 곱으로 쪼갤 건데 1 곱하기 4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2 곱하기 2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둘 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3을 쪼갤 건데 뭐 1 곱하기 3으로 할 수도 있고 뭐 3 곱하기 1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1 곱하기 3, 3 곱하기 1로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더한 값이 마이너스 8이 되어야 된다. 보니까 음수네요, 그죠? 음수. 자, 그러면 음수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 상수 값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이 상수가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것은, 자, 여기가 플러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어도 곱하면 플러스 3 되잖아요, 그죠? 혹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어도 곱하면 플러스 3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음수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 두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니까, 자, 이거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요렇게 한번 크로스로 곱해 보면 마이너스 3이고, 요렇게 한번 곱해 보면 마이너스 4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해 보면 마이너스 7이 나오니까 얘는 아니구나, 우린 마이너스 8 나와야 되니까요, 그죠? 얘는 아니고, 혹은 순서가 바뀌어서 이 부분이 3, 이 부분이 1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합하면 마이너스 13이니까 얘도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즉 4를 2 곱하기 2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겠죠. 자, 이렇게 본 다음에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크로스 하시면 마이너스 6 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2, 이 둘을 합하면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마이너스 8이 나오네요, 그죠? 자, 따라서 지금의 구조가 맞는 거고요. 답을 쓸 때는 크로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됩니다. 옆으로 써야 됩니다. 여기에 x와 x를 붙이시고 2x 이렇게 옆으로 빼기 1 한번, 그 다음에 2x 빼기 3 한번,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 이게 바로 인수분해한 결과다,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수분해하는 방법 배웠는데요, 공식들 다 잘 외워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과 관련된 예제 문제들 풀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